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기저귀 도서관 총괄팀장 명혜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구로구 동네 한바퀴 사업 안내차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제가 황동진 작가님 이야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작업들을 하시면 되는지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저희 구로구 지도예요. 그래서 총 동으로 치면 16개 동이고 행정구역을 신도림, 구로, 그다음에 고척, 개봉, 오류, 수궁, 가리봉동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저희가 모집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각자 가족당 참여하시게 되는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족당 구로구에 속해 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구로 기계 공부상가하고 저희 도서관을 소개해 주시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묶어서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로시장,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뻗어져 있는 안양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구로 거리공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깔깔거리,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측백나무 재래 행사장을 생각하고 작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고척 스카이돔, 그 다음에 고인돌, 고척 근린공원, 아니면 개남공원. 이번에 구로의 책으로 아무튼 딱따구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작가님, 박규리 작가님이 언급해주셨던 딱따구리를 볼 수 있는 개남공원을 저희가 같이 소개하는 활동을 같이 기획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봉동은 개봉중앙시장, 매봉산, 계홍산, 개봉공원, 자철공원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모집이 된 동도 있고요. 여러 가족분들이 좀 중복돼서 신청돼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크게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동이나 온수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을 포함한 곳은 항동철길, 그다음에 서울푸른수목원, 천왕도시자연공원, 정선홍 웅주의묘, 유진 오별장터, 공동 저수지 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 동에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구로를 소개해줄 만한 명소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도 신청하실 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100%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획이 되었다가 작가님하고 논의한 끝에 첫 수업은 어떻게 좀 할 것인지 대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추후에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런 정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사정상 참여 안 하신 가족분들이 좀 더 많으셔서 오늘 현장에서 바로 어떤 가족이 어떤 장소를 포함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작가님 조금 있다가 어떻게 작업 활동 진행할 건지 소개하는 카페에 기간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참여 가족분들이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지를 일괄적으로 저희 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중복되는 기관이나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추후에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가족당 예를 들어서 구로기계 공부상가를 작업을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모아진 총 지금 신청하신 가족분들이 19가족이세요. 그래서 19장의 그림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 나오는 활동이 나중에 결과로 나올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확답을 드려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책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서관에서 출판 기념회와 같은 원화전시 같은 걸 같이 가족분들이랑 하는 활동까지도 저희가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하셔가지고 자녀분들이랑 같이 재미난 그림 활동 해주시면 저희가 작가님이랑 출판사랑 예쁘게 묶어서 한 권의 책의 그림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돼서 추후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지 소개해 주실 작가님을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가고 우리는 학교에 가요 그림 작업해주시고 서울교육박물관의 학예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황동진 작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 아침에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안 오셔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꽉 차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책을 보면 이렇게 펼치면 그림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글이 있잖아요. 요 페이지를 완성하시면 돼요. 각 가족당. 근데 그림이 한 페이지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책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림이 좀 커서 양쪽 페이지를 다 채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림이 굉장히 작은 그림 하나가 들어가고 글이 많아도 되지만 사실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림의 비중이 좀 클 수밖에 없어서 여러 페이지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만든 책처럼 한쪽에 그림이 있고 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페이지 전체에 그림이 들어가고 맨 밑이나 아니면 그림의 빈 공간에 글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이제 구로구랑 구로 기자재 도서관에서 기획하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저도 참여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정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제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과 고민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소재나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걸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제가 만든 책이 이 책에 그림이 한 20장 정도 등장하는데요. 20장이 좀 안 되게 그런데 거기서 70% 정도는 삼청동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그 지역을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묶여져서 책이 되고 또 이제 출판 과정에서 편집하는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또 조금 결합이 돼서 제주도에 있는 문도 들어가고 외국에 있는 문도 하나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일단 제작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작은 책 내 마음속 작은 책방 오늘의 그림책 문을 열어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이 있어. 앙증맞은 문도 있고 엄청나게 큰 문도 있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낡은 문도 있지. 저것도 문인가 싶은 것도 있고. 우리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문은 안과 밖을 나누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는 거지. 문 밖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동네 구경을 나서볼까? 이 집은 문이 살짝 열려있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니? 누가 살고 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마당에 자전거가 보이네. 아, 이 집에는 꼬마가 살고 있나 봐.
좀 더 걷다 보면 이런 문을 만날 수도 있어. 골목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문을 열면 아마 작은 부엌이 있을 거야.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을 테고. 금방이라도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올 것 같아. 나 곧 놀지 않을래? 이러면서 말이야.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문이 말을 거는 것 같아. 내 모습이 별나다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에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세상에 너와는 다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렇지 않니? 나도 분명 어엿한 문이라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어쩌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야. 대문에 달린 사자 얼굴 문고리야. 그런데 왜 무서운 사자 얼굴을 문고리에 달아놓았을까? 용감한 사자한테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니? 문으로 꼭 사람만 드나드는 건 아니야. 개 조심이라고 쓴 거 보이지? 저 구멍이 개한테는 문인 셈이지. 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닮은 것 같기도 해. 예쁘고 멋진 문도 있고 오래되어 낡은 문도 있고 누군가 생각나게 하는 문도 있어. 이 낡은 문은 많이 낡아 보여. 여러 번 덧대 고쳤었나 봐. 자물쇠가 채워진 지도 오래된 것 같아. 이제는 더는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보듬고 고쳐서 다시 열어주면 좋겠다. 이 집 벽에는 벽돌 빛깔이 조금 희미해 보이는 데가 있네. 예전에는 저기에 문이 있었나 봐. 담쟁이가 슬며시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다시 문이 되고 싶니? 와, 이 집 문 좀 봐.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어. 창문도 있고. 엄마, 아빠, 언니, 동생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지 않니? 한 식구같이 다정해 보여. 늦은 밤 따뜻한 불빛과 함께 문이 열려 있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맙고 기쁜 일이야. 자, 잘 보셨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림책을 만든다는 거는 알고는 오셨고, 어딘가에 이제 활당이 되실 거고, 본인들의 희망대로 원하는 부분을 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구로구에 아까 말씀하신 기계상가, 기계공부상가, 아니면은 고척돔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그런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 명소를 소개하실 건데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두 페이지에 크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냥 글을 고척돔 멋지네요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끝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림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두 페이지만 하시면 되지만 그 두 페이지에 글이 들어갈 때는, 그림과 글이 들어갈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쓰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로구라 기적의 도서관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이 실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이랑 똑같은 형태로 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결과물들이 내가 참여해서 됐는데 내가 하는 페이지 부분이 너무 다른 분들보다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의 없어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프로 화가들처럼은 못 그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글을 많이 생각해서 쓰시면 작가들 못지않은 그런 책을 만드실 수 있다고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그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제 책과 그 책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그림들 그리고 이제 성우들이 더빙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책에 들어간 그림과 제가 실제 그 그린 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게 왼쪽에 보여지는 그 제주도의 그 전통문, 정랑이라는 전통문이 이제 제가 저걸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작업실에서 오른쪽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문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뒷 배경은 안 그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책을 처음 소개하는 인트로 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뒷 배경이 있으면 독자들이 책을 보는데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배경은 그리지 않고 문만 덩그러니 그려서 이제 책 첫 장을 넘기면 두 번째 등장하는 그 내지의 그림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는데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만 열심히 하고 끝에 완성품을 짠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그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계속 올리시고 저한테 이제 그 어떤 제가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아드리면 그거에 맞게 수정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것도 역시 이제 그 거의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막 보여드리고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산만해지고 혼동하실까봐 제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은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고요, 어떤 장면은 생략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잘 올려드릴게요. 똑같은 파일로. 자, 요거는요. 지금은 저 집이 이제 용도가 바뀌어서 찾아가도 이제 저 형태는 아닌데 저는 저 문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뭐 노보트나 그 오즈의 마법사 벽화 같은 것들을 그리면 그림은 훨씬 더 화려해지고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보는 맛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다 느끼셨을 옛날에 감정이긴 한데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몇 년 안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 왜 이렇게 아무도 없고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낮잠 자다가 그 아주 그 따뜻한 밝은 햇살 때문에 깨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자고 싶지만 더 잘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뭘 딱히 할 건 없지만 좀 더 놀고 싶어서 깨었던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마당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전거 한 대 놓여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쁜 분을 제가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제가 어렸을 때 탔을 법한 자전거를 한 대 그려서 넣은 거고요. 글은 전혀 또 다른 방향이지만 제 문을 열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이 다른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걸어 다니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도 이제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어떤 곳의 문인데요. 실제로 저 문은 이제 마당이랑 연결되는 문인데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것들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보통 사람이지만 남에게 이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뜻 큰 돈이 아닐 경우에 이제 선의도 잘 베푸시고 남도 도와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우리 이제 뭐 거의 아파트에 사시고 개인주택에 사시더라도 저런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꼭 뭐
아주 오래된 상가의 화장실 문 같기도 한데 저런 분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이 부자라면 왼쪽에 제 그림처럼 핑크빛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해서 안쪽에 그림을 이제 생략하고 무지개를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러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척도만 기가 막히게 사진 찍은 거랑 똑같이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제일 멋있어 보여야 되겠다 해서 아주 열심히 그리셨어도 똑같이만 잘 그렸을 때 혹시 이제 글을 기가 막히게 쓰시면 감동이 올 수 있는데요. 똑같이 너무 잘 그리는 거에 치중하다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해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보여드린 이유가 저기 등장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사러 어딜 갔는데 그 매장에 문이 저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고 또 이제 나오고 하는 문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특이한 문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유리문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보여지는 노란 문이 오래되고 이제 그 버려진 폐선 있잖아요. 배인데 버려진 배, 나무로 만들어진 배. 그 배를 저 사람들이 사와서 배 옆을 통해서 다시 진짜 그 매장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자 건물이자 복도이자 그래서 어디가 문인지도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딱 동네 소개라고 정해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제 강박관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문이라고 하면 노란 부분만 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부분만 그리면 또 주변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문 자체는 노란 거지만 저는 저 덩어리 자체 뒤에 있는 배까지 다 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클로즈업해서 저렇게 그린 건데요. 또 가운데 있는 사진은 뭐냐면 밤에 저 문의 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낮에 갔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안양천을 묘사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낮이나 아침에 가서 사진 찍고 한번 둘러보고 작업하실 텐데 혹시라도 밤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도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구성해야 될 주제도 하나고 장면도 하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로 찍고 인쇄하면 훨씬 더 예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우리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계랑 인간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잘 그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면 제가 기뻐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그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맑은 날 공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깜깜한 밤에 하셔도 되고 새벽의 모습을 보셔도 되고 그 얘기를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뭐 이 장면은 관찰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실제 그려진 그림과 사진과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아니면 제가 약간 더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뭐 오른쪽은 약간 노란색이고 왼쪽 손잡이는 약간 덜 노랗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때가 탄 부분과 손때가 안 타고 그냥 비 맞아서 녹슨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게 이제 그림에서 그러니까 실제 저 집에 가서 저 문 손잡이를 봤을 때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렇게 클로즈업해서 우리 눈이 보진 않잖아요. 전체를 보면 와 아직도 이런 주택이 있구나. 문을 만든 그 나무결이 굉장히 멋있네. 손잡이 되게 특이하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저 손잡이가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다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적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내가 이제 뭐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고 어딘가를 하고는 싶어요.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가서 본 모습보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진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려놓은 모습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것들을 조금 참고는 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은 제가 이제 보고 찍은 것보다 다른 작가들이 찍은 게 사진도 훨씬 더 선명하고 색깔도 선명해서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약간의 변형. 실제로는 왼쪽의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른쪽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똑같이 그려서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만져서 훨씬 재밌고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자, 요거는 또 보시면 똑같은 문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아마 이렇게 쳐다보는 눈높이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려진 그 사진을 그대로 놓고 그리시더라도 혹시라도 그리다가 뭐 앞에 문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원근감을 극적으로 좀 그림이니까 내가 좀 더 크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척돔을 그리는데 앞에 이제 뭐 고가도로도 있고 가로수도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고척돔은 뭐 이렇게 주먹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나무를 작게 그릴 수도 있다. 그런 요령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네를 소개할 때 예쁘고 멋있는 것만 주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구상가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공구상가를 멀리서 찍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얽힌 나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만 그 공구상가 중에 한 집만 그릴 수도 있고요. 약간 변형할 수도 있는데 그때 모티브를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만든 이 문을 열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된 바로 그 문이에요. 지금은 또 주인분이 제 책을 봤는지 굉장히 새로운 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저렇게 낡은 문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세게 불면은 날아가고 다 부서질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보고 참 그지 같다. 이 주인은 뭐 가난한 건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왜 저러고 살지? 저 안에 보니까 책도 꽤 많은데 의문을 갖고 처음엔 봤어요. 저도 비판적으로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근데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조금 절약을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친 흔적도 있고요. 곧 수리할 사람이었는데 제가 약간 오해하고 저게 이제 낡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책은 만든 건데요. 책 만들고 나서 한 6개월인가 7개월 있다가 새 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주제를 볼 때 꼭 예쁜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크고 멋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고척돔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아니면 누구랑 야구와 관련된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추억이 되게 멋있지는 않아요. 내가 찌질하게 보여요. 근데 그런 추억들을 꺼냈을 때 그냥 그저 그런 그림이 어떤 누군가에는 그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슬프게 우울하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너무 슬프지 않을까? 아이랑 같이 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제한은 두지 마시고 시도하시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다니시다 보면 안양천의 어떤 지금 하시다 보면 다 여름의 모습을 그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안양천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더 다양하게 보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양천을 다닐 때 안양천 강물이 흐르는 거니까 개천이니까 강물을 주제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위에 어떤 다리를 주제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풀을 주제로 해야 되나 고민하기 쉬울 텐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려놓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하면 쓸 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자꾸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어떤 학교 건물인데요. 굉장히 낡았고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쓰는 건물이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자기네 생활하는 건물은 번쩍번쩍한데 뒷건물은 관리 안 되고 페인트 벗겨지고 되게 방치된 건물인 거죠. 거기서 감동이 있으세요? 제 설명에?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제가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첫 번째 실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안양천이고 고척돔이고 공부상가일 뿐이지 글은 거기에 얽힌 사연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줄, 한 10자나 20자의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사연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다시 문이 되고 싶니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저 자세히 보면 저기 옛날에 문이었는데 저 문을 열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위험해서 그냥 지금 막아놨어요. 근데 그 문을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아주 고집 세고 소통 안 되는 사람, 처음에는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것 같고 누가 날 바보같이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면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왜 고약한 성격 가진 사람 한 명 있으면 식구들 중에서도 조금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1년, 2년 지나면 그 사람도 마음이 굳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주변의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건드려 주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저 책을 만들고 글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에다가 설명을 하지 마시고 글은 상징적으로 또 은유와 함축과 여러 글 쓰는 기술을 발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나 얇지 않게 깊이가 있는 글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것도 역시 뭐 이제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까 일상이나 아주 작은 것들, 좀 안 예쁜 것들 그런 것들 조명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큰 집의 뒷문인데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뒷문은 없잖아요. 뒷문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은 뒷문이 다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슬프게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뒷문 쪽에 놓는다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도 있는 문이다 보니까 한 20-30년 동안 안 써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녹이 난 문인데 저기서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온 순간 단 2페이지, 한 장의 그림과 한 줄이나 2줄, 많으면 4줄의 글을 쓰시겠지만 저와 함께 약 한 달 반 동안 교육받고 카페에 글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작가가 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훌륭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엮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문을 이용해서 이제 글을 쓰기로 마음 먹고 처음에 몇 장의 그림을 가지고 글을 썼더니 이제 어떤 요소들이 빠지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 저는 왼쪽에 이제 그 노란 크래프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했었고 작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출판사랑 싸워서 빠득빠득 우기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할 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 종이, 빨간 종이 거기에다 작업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작업하신 거랑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림을 덜 그려도 언뜻 보면 훌륭해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책이 돼서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얀 바탕에 서툴러도 꽉꽉 눌러 그린 그림이 훨씬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을 그리는 진정성, 못 그리더라도 열심히 그리시고 글만 잘 쓰시면 내가 테크닉으로 못 그린다고 해서
남들이 안 쓰는 특수한 물감, 홍대에 가면 유명한 화방이 있어요. 혹시 뭐 다음 주에 여러분들 거기서 딴 사람 만나면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여기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그리는 소재나 종이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냥 하얀 종이에 그리시면 되고요. 나는 볼펜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볼펜으로만 그리셔도 돼요. 대신 봤을 때 어설픔이란 건 누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성의 없고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고 되게 열심히 그렸다. 그러면 돼요. 연필로 하셔도 되고 붓으로 하셔도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이 그리는 방법인데 똑같이 그리더라도 작가잖아요. 그 빛의 색깔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처럼 형광등 불빛으로 되어 있는 가게인데 저 형광등을 표현하려고 이제 저처럼 누런 톤으로 그림을 돌리지 않고 환한 톤으로 돌리면 낮인지 밤인지 잘 구별도 안 되고요. 느낌이 굉장히 차가워요.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빛이 차갑다. 아마 공부상가나 뭐 좀 세련된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란불이 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빨간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봤는데 그림의 불빛이 좀 완성된 그림에 불빛이 차갑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차가운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거기 가면 그래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면 그게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기 작품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 조명, 불빛, 햇빛까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날아가는 거에 대한 내가 기억 못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끝없이 올려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주제를 정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당을 해주실 수도 있고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팀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반강제적으로 동네를 보고 정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나는 저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해서 섭섭해서 난 좀 동력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지금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셨으면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받을 수 없는 수업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림을 학생이 그리던 부모님이 그리던 학생이 글을 쓰고 그림을 부모님이 그리던 상관없는 거예요. 가족이 합심해서 엄마 아빠가 드로잉을 예쁘게 해주고 아들 딸이 크레파스로 칠하다가 좀 삐져나가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애들이 그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여러 컷의 앵글이 있는데 제가 요 컷으로 그리고 싶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머지 사진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빤해서 그래요. 저걸 정면에서 보든지 제가 찍은 반대면에서 본다든지 또는 뭐 옆 건물 위에 올라가서 본다든지 그런 앵글, 시선, 나의 시선을 고민을 해봐라. 그러니까 안양천을 가서 찍을 때 그 카메라로 보통 찍는데 큰 카메라 막 이렇게 연동 같은 거 갖고 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꼭 찍으세요. 찍으실 때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그 그림책 작가들도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공부를 또 따로 좀 많이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렇게 찍겠죠. 근데 인스타 좀 해보신 분들은 좀 내리실 거예요. 길어 보이라고. 근데 앉아있는데 길어 보이면 더 이상해요. 앉아있을 땐 이렇게 찍는 게 멋있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극적으로 보여야 될 수도 있고 따뜻하게 보여야 될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의 앵글을 내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얘가 알아서 잘 찍어요. 이렇게 올려서 찍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올려서 한번 찍어볼까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99%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찍은 모습 또는 밑에서
이게 뭐 미리 계획을 못해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밑에서 찍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위에서 찍은 모습일 거고요. 이게 보통의 모습일 거고, 이것도 카페에 다 올려드릴게요. 어떤 사물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제가 여기 올라가서 다시 한번 위에서 찍은 거 극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더 찍어볼게요. 밑에서도 훨씬 더 밑으로.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볼 때 내가 편한, 저기는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찍어서 이거 그렸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찍을 때라도 손이라도 몇 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옆으로도 좀 돌려보시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보면 기가 막힌 앵글이 나와요. 근데 한 3장 정도 찍고 기가 막힌 앵글을 원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찍어야 될, 그려야 될 소재잖아요. 좀 많이 찍으세요. 사실 그 고척돔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 10장 찍으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컴퓨터에 띄워보잖아요. 다 쓰레기 같아요. 내가 찍은 거 맞아, 이상해. 한 100장 정도 찍잖아요. 그러면 한두 장이 눈에 막 들어와요. 앞으로 사진가를 할까? 내가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란 그거예요. 많이 시도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딱 보고 이거 끝났어. 나 아이디어 확 올라왔어.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아마추어인 거고요. 10번, 20번, 100번 시도하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저도 저 찻집이었는데요. 간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릴 때는 좀 쓸데없는 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조명 같은 것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약하게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원래 사진보다 조금 노출을 오버시킨 거죠. 그래서 빛이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많이 좀 디테일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묘사하는 것보다 빛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림을 저렇게 그린 건데요. 똑같은데 뭔 소리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무디신 거예요.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 화면은 끝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깐 질문. 네. 사람은 안 나오게 그래요. 질문은 사람은 안 나오게 그려야 되냐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 그림을 좀 못 그리시면 사람을 안 그리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있던 사람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한 목적성만 있으면 사람이 있는데도 없으셔도 되고 없는 새벽에 가서 촬영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찍었는데 그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람을 다 없앴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또 내가 몇 명 알아서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았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적었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유명대학 미술대학을 나왔으면 그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도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망신당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보다 훨씬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으시면. 혹시 또 질문? 종이 크기 같은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기 안 했으니까 안 궁금하잖아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정확한 판형은 출판사랑 협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기억은 안 나실 거고, 제가 느낌을 가지시라고 종이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예요.
뭐 가로가 한 23cm, 세로가 21cm. A4지보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치면 한 장으로 쳤을 때 한 장으로 쳤을 때 A4지 좀 짧은 키가 작은 A4지 느낌이에요. 그게 옆으로 붙은 거예요. A3는 전체적으로 뚱뚱해지는 게 A3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 장 촥 넘겼을 때 어느 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1페이지가 내 그림이다 하고 촥 펼쳤을 때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고 글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종이는 아니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1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는 그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대한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관계 또한 없어요. 자기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거를 잘 엮어드리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제 올리실 때 특히 다른 가족들 보고 자극을 받는 건 좋으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끝에 누가 웃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 중에 유명 미술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책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기다 잘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좀 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림을 놓은 지 30년 됐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그림 못 그린다고 혼난 다음부터 그림 미술 시간은 나한테 고통이었다. 그림 지긋지긋하다. 이런 부모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술 교육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사진 찍듯이 똑같이 안 그리면 그림 못 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묘사하는 그림책에서 똑같이 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이 똑같이 그리는 스타일이다. 그럼 똑같이 하세요. 근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막 너무 참 원망스러워요. 이거 왜 신청했지 막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냥. 그림책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삐뚤빼뚤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것 같은 그림책도 있죠. 글만 잘 쓰시고요. 구성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의 표현이나 효과 좀 보여드릴게요. 드로잉 작업, 선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카페에 다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제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연필이나 펜으로 그릴 때 드로잉인데 색깔 왜 칠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라인 그리고 색깔도 저 정도는 칠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어설프다고 볼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느낌이 되게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정도만 그리더라도 글이 워낙 훌륭하고 그림이랑 딱딱 맞아떨어진다. 그 맞아떨어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그림을 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느낌. 왜 저 그림을 저기다 했는지 글을 보니까 이해가 간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드로잉도 했는데 요건 컴퓨터 작업이긴 하지만 색깔을 좀 입히기도 한다. 그거 보여드리고요. 드로잉이나 이런 걸 채색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색깔을 다 칠하는 것보다 조금 남겨놓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감각적으로 느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것도 기술이기도 한데 제가 올려드리는 많은 데이터를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림책 많이 보시면 또 공부가 됩니다. 실제 작업은 제가 볼 때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시간은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4-5시간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 10주 동안 10주가 아니죠.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실 거고 꿈에서도 나타날 거고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기간이 될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면을 거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계속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거를
너무 무게 잡고 멋있게 한 번 하고 쫙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대한 이야기 꼭 드리는 겁니다. 자, 저런 그림도 여백이 엄청 많은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제가 저 집일 수도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주제가 뒤로 멀어지고 앞에 안 그린 부분을 눈이라고 우기는 거죠. 눈 같잖아요. 안 그렸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음영으로만 그린 거죠. 그러니까 까만색 하나로만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멋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그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하실 때 이 느낌이 좋은데 내가 도저히 손이 저렇게 안 돼요 하시면요. 그 찍은 사진 뒤에 그 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먹지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종이가 많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지우개로 안 지워질 수도 있고 사진을 한 장 출력을 하세요. 그 자기가 그려야 될 크기로 출력을 한 다음에 종이 뒷면에 사진 뒷면에 그 사비 연필 있죠. 미술 연필, 사비 연필 그걸로 새까맣게 칠을 하세요. 그게 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야 될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얹힌 다음에 볼펜 있죠. 빨간색 볼펜으로 라인만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빨간색으로 해야 내가 그린 것과 안 그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빨간색 모나미 볼펜으로 꽉꽉 눌러서 그래서 앞에 그림을 싹 뜯으면 하얀 종이에 이 작가가 그린 것처럼 라인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칠해야 될 부분, 안 칠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면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멋있게 표현한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냥 보시고요.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보고 이렇게 꽉꽉 눌러서 따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필휘지라고 그러죠. 느낌으로 그냥 펜으로 계속 이렇게 그린 거예요. 글이 들어갈 때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이랑 그림이랑 겹치면 이거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글은 인쇄할 때 컴퓨터에서 얹혀주는 거니까 그림으로 꽉 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페이지가 여백이 하나도 없이 그림으로 꽉 차도 돼요. 이렇게요. 글씨는 따로 올라가잖아요. 컴퓨터가 해결해 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여기 레몬인지 뭐간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노란 과일 밑에 그림자를 텍스트로 처리한 건데 저것도 그림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척돔을 그렸고 고척돔의 그림자를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자를 실제 그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글로 다 쓸 수 없는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뭐 LG 트윈스 뭐 아니면 옛날 뭐 혜태 뭐 이겼으면 좋겠다 뭐 빌었는데 나는 뭐 그게 안 됐고 경기장에서 뭘 사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사줘서 슬펐다. 그런 것들을 아주 짧게 써서 언뜻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데 밑에 원래 쓰신 다른 글을 보고 나서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이거 그림자가 아니라 글이었네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실제 사연이 있다. 아니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쓰면 되게 상태 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글을 쓸 거면 사연이 있는 글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드로잉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 아웃라인을 그린 다음에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그려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간을 생각하고 색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성 색연필이나 기타 다른 펜을 이용해서 저렇게 그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사연을 그릴 때는 묘사할 때는 적당하지 않고요.
내가 고척돔을 그릴 건데 고척돔을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고척돔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요. 뭐 나랑 아빠와의 관계, 뭐 아니면 어떤 목욕탕을 그리는데 나랑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와의 관계, 그런 거를 할 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도 고척돔이 꼭 나와야 되겠다, 목욕탕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한 페이지에 사람 그리시고 한 페이지에는 지금 실제 모습을 그리셔도 되는 거예요. 꼭 하나의 장면만 가지고 완성할 필요는 없고요. 작가가 된다는 건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그 감독이 돼서, 영어 감독이 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준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도서관에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데,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리기도 하고 또 옆에 그리기도 하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나 그 사진들이 겹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봐야 이게 하나가 여러분들의 작품이니까, 내 작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사가 완벽하고 그림이 너무 느낌이 있으면 여기 딸랑 하나만 그리셔도 돼요, 구석에. 그리고 여기 글 한 줄만 쓰셔도 돼요. 근데 보고 제가 감동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만 감동하고 막 울고 보여주면서 설명 잘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되게 근데 아픈 사연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프로 작가들도 그림책 수업을 받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요 조그만한 그림만 봐도 옛날 생각, 트라우마 생각나서 막 슬퍼 죽겠는데 글을 제가 좀 길게 쓰라 그러니까 제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이 되면 그 관심을 끌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 사명감 같은 게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너무 어려워지고 이건 잘못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법들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돌아가시고 조금 복잡했지만 오늘 잊어버리시고 23일 날 카페에 방문하시면 제가 강의가 됐던 어떤 PT 화면이 됐던 과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노출해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성실히 수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과제 한번 내드리면 아마 2시간 정도만 고민하시면 해결하고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첫 주부터 이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가 필요하듯이 제가 제시하는 과제나 그런 것들이 다소 좀 동떨어져 보이고 이상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절 믿고 하시다 보면 마지막 차에는 훌륭한 그림과 글로 채워져 있을 거고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칠판이 왔긴 했는데 생각해보고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그림 보여드릴게요. 크레용, 크레파스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것들이에요. 크레파스, 크레용으로 그릴 때 장점은 굵은 선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생략됐지만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잘 못 그리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파스를 여러분들이 쓸 때 이렇게 사서 처음에는 좀 뾰족하잖아요. 쓰다 보면 뭉개지잖아요. 근데 지금 좀 날카로운 부분을 그려야 돼요. 크레파스를 또 하나 사올 수는 없잖아요. 연필로 깎으세요. 깎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선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사체도 아니고 한 방울에 다 이렇게 하려고 뭉개졌는데 뭐 아주 얇고 세밀한 걸 하려다 보면 여태까지 한 게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선의 두께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크레파스로 작업하시고 색칠했을 때
굉장히 강렬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 저런 강렬한 그림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감정. 화났을 때, 기분 좋을 때. 근데 좋았을 때는 표현하기 참 쉽지 않아요. 화났을 때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빨간색만 쓰면 되니까. 빨간색 보고 쟤 참 차분하다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그리고 빨간색 조금만 쓰면 화난 것 같아요. 아니면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도 뭐 크레파스 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진한색 올려놓고 하얀색으로 꽉꽉 눌러봐야 하얀색 안 나오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럴 때는 집안에 이렇게 둘러보셔서 뾰족한 걸 찾으세요. 그래서 긁어내세요. 긁어내면 또 하얘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림을 접하는 좀 새로운 자세이기도 하고요. 붓으로 그릴 때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만 시도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시도하다 보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붓으로 된 그림을 보면, 아, 저 사람 그림 잘 그려서 그냥 생각해서, 아니면 사진 보고 그냥 한 번에 저렇게 그리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은 프로는 아니지만 작가니까 노력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연필로 저 모양 다 그려 놓으시고 붓으로 따라 그리셔도 돼요. 그림은 반칙이란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지, 뭐 기계를 이용했다, 곱사기를 이용했다, 사진을 이용했다, 뭐 프린터를 이용했다 그래서 반칙은 아니에요. 그려놨을 때 예쁘고 내가 직접 했으면 돼요. 누구 시킨 거 내 거라고 우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저기 저 전화 통화하는 사람 그 아주 가는 라인, 이 뭐 전화 그리고 그 버튼까지 보이잖아요. 저거 붓으로 나는 못 그려요. 저 느낌은 너무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연필로 해놓으신 다음에 몇 시간 천천히 그려서 연필로 해놓으시고 붓으로 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 생각보다 연필 흔적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고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그 붓으로 그리실 때 한 가지 색으로 그리시더라도 꼭 한 번만 칠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올리시면 한 가지 색이 저렇게 진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물감을 꼭 여러 색을 써서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한 색을 여러 번 겹쳐서 동양화 기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좀 번져도 돼요. 물감 쓰실 때는 그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좀 번져도 되니까 그게 일부러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감 쓰실 때는 편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채화 좋아하시잖아요. 보통의 70~80%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채화랑 색연필 그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채화나 색연필 그림 그리셔도 돼요. 되는데 잘 그려진 거 보이시고요. 색감 같은 거 보시고, 혹시 그림 전공하지 않으셨으면 수채화나 색깔 쓰실 때 가장 그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색을 너무 많이 썩지 마라. 물감 자체의 색깔은 이미 전문가들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색인데요. 우리가 미술 교육을 좀 잘못 받아서 그 미대 나온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섞어 쓰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여서 원래 있는 노란색 너무 예쁜데 괜히 까만색, 초록색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되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진하게 하고 싶잖아요. 노란색 티셔츠를 그리고 싶은데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음영을 주고 싶어요. 좀 진하게. 그림자 부분, 옷이 구겨진 부분. 거기에 무슨 색을 칠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란색보다 진한 노란색 계열의 다른 물감으로 칠하시면 돼요. 검정색이나 파란색, 그리고 막 진한 밤색으로 곧바로 그냥 그
음영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노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랑 노란색 중간 부분 한번 칠하시고, 약간 더 진한 부분 오렌지색으로 칠하시고, 그래도 너무 진하다 그러면 빨간색이나 밤색으로 한번 칠하시고, 그러면 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엄청 진짜 수채화를 잘 쓴 사람의 작품 같아져요. 근데 많이 썼잖아요. 결국에 나는 여기 초록색 했고 여기 빨간색 했는데 멀리서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망한 수채화의 특징이고요. 망하지 않은 수채화의 특징은 이렇게 색깔 몇 개 안 칠했지만 산뜻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 산뜻함의 특징은 물감을 절대 많이 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동네 소개할 때 이런 화면도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아크릴이나 뭐 유화나 다른 것들이 그 용기가 나시고 이제 그려본 적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 그럼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냥 수채화보다는 뭔가 꽉 차 보이고 좀 세 보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야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수채화가 이거보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때 좀 약하다 그래서 못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글과 그림이 조화를 잘 이뤘을 때 이 그림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앞에 수채화가 어울릴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내가 어떤 글을 쓸 거니까 나는 꼭 수채화로 해야 돼,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 한 5살만 넘잖아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난 수채화 좋아 죽겠는데 제가 아크릴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미술적 재능을 억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절대 고집을 꺾지 마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내가 몰랐던 얘기를 제가 한다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준비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생각보다 좀 많아서 일단 끊을게요. 끊고 카페 보여드릴게요. 제가 급조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표 그림이 없고 구로 기적의 도서관 그 건립할 당시에 조각도 컴퓨터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과제하다가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바꿔드릴게요. 그럼 아, 요번 주는 내가 1등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살펴보면요, 왼쪽에 강의 내용을 올리는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 제시한 과제를 올리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저한테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과제를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제가 밑에 댓글을 다 달아드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편집글처럼 길 수도 있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제 감정을 갖고 하는 얘기지, 많이 써준다 그래서 그분을 편애하고 짧게 썼다 그래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뭔가 방향을 잘 못 찾은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해요. 그럼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2줄 3줄 달리는 거니까 2줄 3줄 달리면 막 제가 그 사람 편애하고 막 좀 챙겨주고 그런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하나만, 우리 동네 그림책방 그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주소는 이따가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되고요. 알아서 지금 빠르신 분들은 전화기 이용해서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거든요.
네이버 회원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이버로 했고요. 글로 들어가셔서 카페 검색해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이나 내일, 오늘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일쯤 와서 회원 인증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댓글 올리고 과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주로 일어나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제 욕심인데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앞으로 2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가 진행될 때는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작품이 이제 시작될 때 중간 지점에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는데, 그때는 도서관이랑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시간, 그러니까 요 카페에 스케줄을 올려드릴 거예요. 누구 학생 가족 10시 반, 누구 학생 가족 11시,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여기든 어디든 기다리고 있다가 한 가족씩 만나서 지도해드리고 돌아가시게끔 주로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겠죠. 그렇게 중간에 한번 하고요. 그 완전히 편집 권한을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소생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너무너무 잘 된 걸 한 번 더 이렇게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이게 끝인데, 이제부터 딱 10분 남았는데 집에 가서 아차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 안 나시더라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스토리를 쓰실 건데요. 그게 이제 제가 남의 글에 손대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를 절묘하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내가 전체를 그림을 그리겠다 해서 갖고 오시고 글도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앞뒷부분과의 관계, 전체의 관계를 위해서 좀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제 권한과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글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이 책이 훨씬 더 빛나겠다, 조금만 더 해달라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거를 인정하시고 약간의 양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개인적인 공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제는 네. 수업 끝나면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집에 돌아가 봐서 여러분들 눈빛 보고 제가 그 현장에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저도 빨리 관계를 끊고 싶어서 정을 안 들이는 스타일인데, 지금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너무 대단한 거예요. 딴 데 제가 뭐 작가회 만남 가보면 그림책이다 보니까 아이들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좀 너무 재밌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저랑 아무 얘기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너무 오늘 지금 성실하게 있어서 제가 감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막내도 아빠랑 관계가 너무 좋은가 봐요. 저래야 좋은 그림책이 나와요. 사이가 안 좋은데 여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잘 되게 제가. 두 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직사각 기억방법이라서요. 네. 같이 방향을 가로나 세로 자유로 쓸 수 있는지. 세로로 쓰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거를 굳이 제한을 두지 마세요. 선생님은 나는 원래 애초부터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많이 하고 약간 마이너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 딱딱 정해진 거 따르는 거 싫으면 그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그림책 수업이고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분들 분명히 궁금해하셨을 텐데 좋은 질문. 그림 거꾸로 그리셔도 돼요. 대신 이유가 있고 멋있어야죠. 그렇죠? 멋있어야 돼요. 오늘 과제는 저 카페에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카페에. 지금 그 승인이 안 되면 아무 게시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오늘 저녁 때쯤
승인하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아무것도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뭐 그래. 그래서 혹시 패드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패드로 하셔도 돼요.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패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앞으로 향후 계획. 쓰셔도 돼요. 네, 쓰셔도 됩니다. 전혀 제한 없고요. 제가 저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잘 요거 제가 뭐 어떤 일 때문에 패드로 그린 그림이에요.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크게 안 보여. 안 되겠네. 그러니까 패드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PC 작업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요.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더 혹시 질문? 예,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저 같으면 진짜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다 파이팅 넘치시고 해서 예,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안 오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와 내가 안 가길 너무 잘못했다 후회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과제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 꼭 하시고 그러면 안 받더라도 제가 챙겨드리고 중간에 과제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와 이 사람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 그때 만나뵐 수도 있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통해서 저희 주소하고 해서 안내 일정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회원가입 해주시고 과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 문자 드리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셨던 모든 가족분들이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본인들의 이야기로 한 번에 그림책이 나오는 경험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 진짜 없으신 거죠? 너무 완벽했나 봐요, 강의가. 그리고 이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김난사 왕의 비밀 문서를 전하라. 지금 서울교육박물관 부촌 전시실에서 원화 전시하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질문 다 못하셨으면 가면 작가님이 원화 설명도 해주시고 그림책 관련돼서 오늘 다 못 나눈 이야기 더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독립운동한 여성 김난사 여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칠판에 제가 카페 주소 입력해놨으니까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